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맹강녀의 통곡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장수성 송강부라는 곳에 맹씨 농장집이 있었는데 맹씨는 호롱박을 심습니다. 맹씨 노인이 심은 호롱박은 자라서 번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웃집인 강씨 집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맹씨와 강씨는 사이가 좋아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호롱박을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맹씨와 강씨는 호롱박을 따려는데 박 속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맹씨 노인은 호롱박을 열어서 보니 박 속에 둥그런 입술을 한 조그만 여자아이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씨 집 노파는 이를 보고 아이를 달라고 하지만 맹씨 노인은 자식이 없어 안 된다고 해서 두 집안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촌장에게 판결을 청하자 촌장은 호롱박을 반씩갖기로 약조했으니 아이도 두 집안이 공동으로 키우라고 합니다. 이 어린 처녀는 맹씨와 강씨 두 집안의 사랑을 받으며 키워지는데 맹씨와 강씨의 집에 살아서 맹강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맹강녀는 마음씨도 곱고 총명하고 영리하며 아름답기에 그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맹강녀가 호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큰 나비가 연못가에 잎위에 앉아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엇이 움직여 살펴보니 젊은 청년이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겁이 난 맹강녀가 부모를 찾자 부모는 하원으로 달려와서 젊은 청년에게 누구며 왜 남의 후원에 들어왔냐고 묻습니다. 젊은이는 죄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범이랑이란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 머릿속에는 글들만 가득합니다. 진시황이 장성 건축을 위해 도처에서 장정을 잡아들이는데 급히 도망을 쳤으나 배고픈 것을 참을 수 없어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처녀를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맹강녀는 검희랑의 글을 보고 반해 허락을 하자고 하고 맹씨 노인도 동정심이 생겨 같이 살도록 합니다. 맹강녀는 점차 그에게 마음이 쏠리고 맹씨 노인도 범희랑을 좋아하여 어느 날 맹씨 노인이 범희랑에게 사위가 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범희랑은 놀라면서 자신은 도망자라서 감히 혼인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맹씨 노인은 맹강녀가 희랑이 아니면 시집을 안 가겠다 한다고 알려주고 범희랑도 이를 듣고 허락을 합니다. 맹씨 노인과 강씨 집 노파는 길이를 택일하여 두 사람의 혼인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맹씨 노인에게 원한을 갖고 있던 맹씨 집 농장의 마부가 이 사실을 알고 광부에 가서 비밀을 고해 바쳐 관병들을 데리고 그를 잡으러 오게 됩니다. 이들은 결혼한 지 겨우 3일이 되어 즐거움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병사들이 달려들어와서는 범희랑을 오랏줄로 묶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맹강녀는 급히 달려나갔으나 관병들이 남편을 데리고 가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맹강녀는 밤낮으로 남편 생각에 식음을 전폐하고 몸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와서 눈이 날리자 맹강녀는 남편이 추위를 막아줄 옷이 없다고 생각을 해 밤낮으로 무명옷을 만듭니다. 옷을 만들면서 맹강녀가 부른 노래가 소곡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달아 굽이굽이 밖을 비추어 타오. 맹강녀 남편 장성을 쌓는 곳에 길이 멀고 멀어 수만리 일지라도 무엇이 겁날 손과 추위를 막을 깊은 사랑을 보내는데. 맹강녀는 무명옷을 만든 후에 멀고 먼 길을 떠나는데 산 넘고 물 건너 주야장창 나아가서 마침내 장성 밑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장성 아래에서 일하는 백성들의 수가 수만 명이나 되어 그녀는 남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물어가면서 헤매고 있는데 어느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범희랑은 일찍 죽어 장성에 파묻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는 범희랑이 묻혔다는 성 아래에 앉아 있으려니 슬픔이 더욱 더 밀려왔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는데 시신도 찾을 수 없으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성에서 밤낮으로 피를 토하듯 통곡을 했는데 마치 달을 쳐다보는 두견새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울리니 흰구름도 걸음을 멈추고 새도 울음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3일 밤 3일 낮을 계속 통곡하는데 갑자기 우레가 울리며 만리장성이 800리나 무너져 내리고 범피랑의 유골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병이 놀라서 이를 진시황에게 보고하자 진시황은 대노하여 맹강녀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잡혀온 맹강녀를 본 진시황은 그녀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자신의 여인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맹강녀는 당신은 잔혹해 천하백성을 해롭게 하고 내 남편을 죽였는데 내가 어찌 당신의 여인이 될 것인가 라고 답합니다. 맹강녀가 말을 마치고 남편의 유골과 함께 치수에 뛰어들자 파도가 해안을 집어 삼킬 듯 한 것이 맹강녀가 슬퍼하여 탄식하는 듯 했습니다. 레이첼이 들려주는 사랑의 뒷이야기. 맹강녀의 고사는 좌전 양공에서 제나라 무장기양에 철하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향이 지은 연려전에도 치수에 몸을 던진다는 정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조조의 아들인 조식은 황초 6년령에서 기의 처가 양에게 곡을 하자 산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맹강녀가 곡을 해서 성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유향이 지은 설원과 연려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울어서 무너졌다는 성벽은 거성이라는 설, 기량이라는 설, 양산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방대시 승인 관유가 지은 기량처에 맹강녀 곡장성 제사가 있으며 수많은 시인이 시를 지었습니다. 맹강녀의 고사가 퍼지자 각지에 묘를 세우는 열풍이 부는데 북송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고 합니다. 허베이성과 산시성에도 비각이 있으며 산해관과 동관에도 맹강녀의 묘소가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는 상하이에서 석권 한 개가 발굴되는데 독일어 가슴에 만기량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장이머우 감독이 홍등의 원작소설 작가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수퉁은 비누라는 소설을 발표하는데 맹강녀 전설에서 모티브를 따온 작품입니다. 진나라 말기 북산에 유배를 온 황제의 숙부가 억울하게 죽자 평소 그의 덕을 많이 본 북산 사람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황제가 눈물 흘린 사람을 모두 반역죄로 죽이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고 비누는 머리카락으로 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비누는 결혼을 하지만 남편이 북쪽으로 성을 쌓으러 끌려가는데 겨울이 되자 비누는 남편을 위해 솜옷을 지어 북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이 판타스틱 스토리인데 결국 비누의 눈물이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중국 명절 중에 한이절이란 게 있는데 음력 10월 초하루입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날로 겨울옷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옷을 지어 친척에게 보내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 종이옷을 산소에서 태운다고 하는데 맹강녀가 남편을 위해 겨울옷을 준비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 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김종혜, 그대 앞에 봄이 있다.